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유럽 축구계의 화려한 배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같은 명문 클럽들 뒤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부유한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죠. 이들 클럽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적료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의 연봉도 그에 못지않게 막대한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현재 가장 부유한 구단주의 자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소유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의 재산은 무려 17조에 달한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인물은 바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타르의 제8대 국왕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로도 유명한 그는 축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의 눈길을 끈 최근에 주목할 만한 선수는 바로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민 국왕은 1980년생으로 왕위 계승 순서에서 4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영국에서 자유분방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샌더스트 군사학교를 졸업하며 영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국 생활 중 가장 즐겼던 것은 축구였는데 그는 열렬한 축구 팬으로 경기장을 자주 찾곤 했죠. 2010년에는 축구 클럽 인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높은 가격 때문에 프랑스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구 팬에서 구단주로 변신한 타민 국왕은 2013년에는 뜻밖에도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형제가 업무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 타민이 왕세자로 지명된 거죠. 타민 국왕의 재산은 약 76조 원에 달하며 그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위해 무려 307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월드컵 전체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일 머니의 강력한 영향력을 실감케 합니다. 카타르에서 개최된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영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의 애정은 대단해 그가 한국 축구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죠. 특히 작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그가 KBS 중계 부스를 방문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황을 직접 확인한 일화는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평가전에서도 타민 국왕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이강인 선수가 억울한 판정으로 퇴장당하는 상황에 격분했고 모든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내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해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그의 감탄은 계속됐고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2011년 타민 국왕은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하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데이비드 베컴, 티아고 실바 같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해 프랑스 최강의 팀으로 탈바꿈시켰죠. 그의 축구계에서의 결정은 항상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네이마르를 역대 최고 이적료로 영입하고 킬리안 음바페, 세르히오 라모스, 리오넬 메시까지 팀에 합류시켜 말 그대로 꿈의 스쿼드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선수 구성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는 축구계에서 뜻밖의 전개로 맨체스터 시티가 역사적인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쉬움을 남겼죠. 또한 작년에는 주요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겪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의 이탈과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선언 같은 사건들이죠. 이러한 상황은 파리 생제르맹과 타민 국왕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대형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만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로 이루어진 화려한 공격 라인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선수들 사이의 마찰로 인해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타민 국왕은 구단의 선수 영입 전략을 전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름보다는 실력 있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 내부에서 육성하는 전략이었죠. 나세르 켈라이피 회장은 이 지시에 따라 수평적이고 경쟁력 있는 라커룸을 구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유망주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작년 여름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마누엘 우가르테와 같은 젊은 신예들을 영입했죠. 이 선수들은 모두 2001년생으로 팀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음바페의 상황은 이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그는 상의도 없이 레알 마드리드 행을 선언했고 이에 타민 국왕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음바페와의 계약 연장을 위해 백지 수표를 내밀었던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매체 레키프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후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바페의 발언에 분노한 타민 국왕은 그를 즉시 팔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그의 이전 태도와는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타민 국왕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구단의 자존심과 성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에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많은 이들이 음바페의 이적을 예상했으나 결국 그는 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토트넘에서도 목격된 바 있죠. 애초에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의 이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지만, 케인은 이적을 강력히 원하며 클럽과의 갈등을 증폭시켰죠.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구단주 조 로이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케인을 팔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팀에 대한 충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자신의 철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팀 내의 분위기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었죠.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타민 국왕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경우가 눈에 띕니다. 이강인은 최근 바레인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타민 국왕은 그의 실력과 마케팅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강인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는데, 그의 능력이 타민 국왕의 기대를 훌쩍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더욱이 최근에는 다른 클럽들도 이강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민 국왕은 나세르 켈라이피 회장에게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유능한 선수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에게는 막대한 금액의 바이아웃 조항을 설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강인에 대한 타민 국왕의 이러한 애정과 관심은 그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팀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네요.